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오늘은 핸드드립 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커피 성분들을 잘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카페에서 먹을 때와 집에서 내릴 때 커피 맛이 다르시다면 오늘 맛있게 추출하는 3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 테니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커피가 너무 연하다, 그리고 레시피입니다. 카페에서는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서는 그 향미가 안 나온다는 내용이죠. 커피 추출은 물이 원두에 침투해 성분을 녹인 후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쇄도에 적절한 추출 시간을 가져야 맛있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두 요인이 너무 과하거나 모자라면 쓴맛이나 신맛이 튀거나 밍밍한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 성분을 충분히 잘 꺼내기 위한 3가지 팁은 첫 번째, 푸어링 타이밍, 두 번째, 푸어링 스타일, 세 번째, 추출 높이입니다. 첫 번째로 푸어링 타이밍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간혹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 바리스타마다 내려준 커피 맛이 조금씩 다르다면 이런 푸어링 타이밍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카페마다 물론 추출 레시피가 있긴 하지만 보통 추출 시간이랑 각 추출별 투입 물량 그리고 전체 물량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는 뜸들이기랑 1차에서 3차 추출입니다. 뜸들이기 후 1차 추출을 하실 테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2차 추출을 시작하실 건가요? 이때 아니면 이때?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타이밍은 드리퍼에 물이 빠지고 커피 베드가 드러날 때입니다. 드리퍼에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푸어링을 하면 물이 너무 많아서 옆으로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또는 수위가 높아서 물이 더 빠르게 빠집니다. 보통 추출 레시피에는 총 투입 물량과 함께 추출 시간이 있는데 1차 추출이나 2차 추출에서 그리고 2차 추출에서 3차 추출에서 물이 빠르게 빠진다면 결국 전체 추출 시간이 단축되겠죠. 반대로 물이 다 빠진 후에 물을 주입하면 전체 추출 시간이 증가합니다. 앞에 짧게 말했듯이 커피 추출은 물이 커피 입자층을 침투해서 성분을 녹인 후 같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물과 커피의 접촉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잘 커피 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겠죠.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분쇄도가 꽤 굵은 편이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성분들을 충분히 빼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긴 시간 접촉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진한 커피 맛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추출 시간도 길어지고 커피의 온도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커피 베드가 보일 때 그 다음 추출을 하면 쉽게 커피 추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푸어링 스타일입니다. 브루잉 추출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핸드드립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미국식의 푸어오버 방식입니다. 두 방법 다 이런 케틀로 내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푸어오버가 일반적으로 과감한 유량으로 추출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혹 원푸어 방식으로 추출을 한 번에 끝내기도 합니다. 푸어오버는 많은 유량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리퍼에 물이 빠르게 차고 커피 베드도 역동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 번만 푸어링을 하더라도 커피가 자연스럽게 교반되면서 성분들이 원활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방식 대신 가는 물줄기로 커피층을 투과하는 방법을 더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각 추출 차시마다 정해진 물량이 있습니다. 각 추출 차시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더 빠르게 빠지거나 드리퍼 가장자리로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물줄기로 커피층을 투과하는 느낌으로 골고루 푸어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닿았던 부분은 이렇게 흰 거품이 생기니 어디에 물이 주입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늘게 푸어링을 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진 차시의 물을 다 사용할 때까지 물과 커피의 접촉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또 커피 베드가 뒤섞이지 않기 때문에 추출을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마지막 팁은 되도록 커피 베드와 케틀 팁이 가깝게 위치하는 것입니다. 핸드드립 할 때 주전자를 꽤 높이에서 푸어링을 하면 낙차로 인해 커피가 막 튀고 뒤섞입니다. 저는 커피를 추출할 때 가급적 커피 베드를 뒤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추출 후반부에 가서 물 빠짐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아마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드리퍼에 물이 다 빠지기도 전에 드리퍼를 제거할 겁니다. 보통 추출 시간은 3분 내외인데 이렇게 4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팁에서 가늘게 유량을 유지하는 것과 케틀 높이를 베드에 가깝게 하는 것 모두 커피 베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추출은 이렇게 최대한 베드에 가깝게 위치한 상태에서 가는 유량으로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살포시 얻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베드를 유지하면서 추출할 때와 베드가 뒤섞이면서 추출할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커피 베드가 이렇게 뒤섞이면 물 빠짐이 느려집니다. 막 부유하던 커피 입자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이죠. 특히 마지막 추출할 때쯤 보시면 물 빠짐이 이렇게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가 뒤섞이면 맛이 없냐? 사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푸어버 방식도 충분히 맛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방식은 커피에 새로운 물을 계속 투과시켜서 커피 성분들을 씻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추출 레시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두는 20g을 사용하고요. 드리퍼는 하리오 24인용, 그리고 추출 비율은 1:16입니다. 온도는 포트를 끓인 후 바로 옮기면 한 94도 정도 됩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필터를 얹고 뜨거운 물로 린싱을 한 후에 20g의 원두를 담아줍니다. 린싱은 필터에 혹시 있을 잡내 제거와 드리퍼 예열, 서버 예열의 역할입니다. 뜸들이기를 시작합니다. 뜸들이기는 원두의 2배수 40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타임 30초 후에 1차 추출을 시작합니다. 1차 추출은 80g의 물을 저유량으로 가운데부터 골고루 적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베드에 물이 거의 다 빠질 때쯤 2차 추출을 시작합니다. 2차 추출은 100g의 물을 부어주고 가운데부터 (2차) 추출부터는 커피에 가스가 빠지고 커피 베드가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출 시작합니다. 마지막 추출도 100g의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추출은 드리퍼에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준 후에 추출을 종료합니다. 자, 그럼 농도가 혹시 궁금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추출할 때랑 베드가 뒤섞일 때 과연 농도가 다를까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커피를 잘 추출하기 위해선 푸어링 타이밍을 조절하자, 두 번째 저유량으로 추출하자, 마지막 낮은 높이에서 커피 베드를 뒤섞지 말자입니다. 오늘 아카데미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